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운명을 믿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명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제가 다니는 직장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살던 집이랑 너무 먼 거예요.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10시에 끝났었는데 집에 오면은 11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운 데서 다녀보려고 한 30분 거리에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다녀보려고 했는데 이사 오기 한 달 전에 그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까이서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슬펐거든요. 직장 때문에 집까지 옮겼는데 직장에 해고를 당해버리니까 솔직히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거고.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축복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제가 살았던 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있죠. 그냥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걸 막 서치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연구해가지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직장 때문에 우연한 계기로 들어온 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지역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되게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살게 된 것이 내 삶에 예정되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거든요. 우리가 우연히 어떤 일을 하는 것 같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책을 3권 냈는데 저희 학생이 막 4만 원인데 책 내는 법을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어떻게 책을 냈냐고 막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 책 내고 싶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논술 수업을 개강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논술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열심히 막 준비하고 어린이책 빌려가지고 열심히 막 만들고 있는데 걔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애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지금 알토란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되게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수혜자는 저 자신인 거예요. 제가 어린이 책을 예전에 읽는 어른의 모임을 멤버였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칠칠단의 비밀이라든가 되게 어린이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때 되게 마음이 순화되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어린 책을 읽느라고 어린이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이 논술을 하면서 이제 다시 어린 책을 읽게 되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림도 좋고 내용도 좋고 정말 되게 많은 기쁨 속에서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순수함을 회복하고 있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그 1등 수혜자는 바로 저 자신인 거죠. 네. 물론 논술을 배우는 어린이도 많이 자라가고 있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되게 많이 자라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술 수업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연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예정되어 있는 그런 수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마치 우연하게 띡 하고 벌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화사역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왜냐면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에서 만든 영화들이나 그런 문화를 보면은 되게 좀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부산행을 보고선 밤마다 되게 많은 악몽에 시달렸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되게 피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선 섭식장애를 앓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우연하게 본 동성애의 한 장면이 인생을 망쳐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되게 성적으로 어려운 것에 빠져들었던 사람의 얘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가 우리가 단순히 즐기고 누리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완전 파괴할 수도 있을 만큼의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아이들이나 제가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는 뭐 유튜브 포함입니다. 되게 내가 막 아무렇게나 봐서는 안 되는 되게 위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람직하고 좋은 건전하고 누군가의 삶을 되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도 되게 여러분한테 유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부족하지만 이 구독자님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물론 댓글이 달리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막 요즘 어저께인가 10명이나 구독자님이 늘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구독자님이 늘면 제 책도 막 선물로 드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과 책도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또 제가 드라마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드라마 연극을 만드는 그런 팀인데 제가 들어가서 활동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마음으로 꿈꾸고 있었고 그런 것을 내가 해서 좋은 문화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어서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런 팀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필연인 듯한 예정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난 것, 어떤 회사에 들어간 것, 어떤 지역에서 살게 된 것, 우연이지 뭐. 근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많이 누리고 느끼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비탈길에 빠질 뻔하기도 하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되게 좋은 비단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지나가 보면 참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나았을까. 그리고 또 그때 그런 상황을 피했기에 너무 다행이다.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인생이란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안에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뭐였냐면, 떡볶이 사장님이 갑자기 길 가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장님이랑 친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틀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내 주변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머리에 뭐가 터져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저 역시 작년에 머리에 뭐가 생겨서 터질 뻔했는데 수술을 해서 간신히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남의 인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의 유튜브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신다면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남의 인생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남이 경험한 간접 경험을 내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를 삼고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은 피해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그게 혜택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안에서 약간이라도 영감을 받고 내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좀 무한한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